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5 161쪽이죠. 염상섭의 임종이죠. 임종 잘 아시죠? 사람이 죽을 때 그 곁을 지키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죠? 자, 작품 보겠습니다. 의사가 없으면 약이라도 지어올 일이지 사람이 성의가 없어 침대 위에 간신히 부축을 하여 일어나 앉은 병인 것입니다. 병인에다 동그라미입니다. 아마 병인이 아픈가 봐요. 만경에 빠진 사람 같지도 않게 긋습니다. 만경 늦을 만자, 경지 경자, 만경 조그만하게 하고요. 늙은 상황. 자, 만경에 빠진 사람 같지도 않게 의식이 분명하고 숨결은 차지만은 말소리도 또랑또랑하다 같습니다. 병인은 어제부터 새 판으로 긋습니다. 병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되었다가 맞지 않는다고 물린 한이를 병원 속으로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입원하기 전에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 치료를 받았는가 봅니다. 근데 맞지 않는다고 물린 한이를 걸습니다. 한의사를 병원 속으로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여기다 몇 줄입니다. 병인에 뭐가 보이고 있는가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보이고 있죠. 살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자기의 병 증세를 잘 이해하고 의사와 수작이라도 할 만한 아우 명호대로 꼭 가라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아우 명호 여기다 몇 줄. 명호 동그라미. 그러나 어제 오늘 두 번을 갔다 오면서 의사가 시골에 출장을 가서 못 만났다고 약도 못 지어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 톡 건드리기만 해도 끊어질 듯한 신경만 날카로운 병이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속이는 것만 갖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운 판이라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것입니다. 지금 병인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인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의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서술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네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맞죠? 자, 어서 퇴원부터 하시고 의사는 이따 저녁 때 불러오기로 하죠. 그렇습니다. 자, 명호는 병인이 퇴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서 퇴원부터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이따 저녁 때 불러오기로 하죠. 그렇습니다. 자, 어서 퇴원 여기다 몇 줄. 어서 퇴원 여기다 몇 줄. 명호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생각을 병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사는 이따 저녁 때 불러오기로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좀 몇 줄 긋고요. 설득의 근거. 오늘도 부쩍 더워진 날씨에 전차를 타기도 어중된 거리라 걸어서 왕복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병실에 들어선 명호는 우통을 벗어놓고 땀을 들이며 찬찬히 병인을 달랬다 그랬습니다. 오늘 해를 넘길지 모르는 병자에게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해를 넘길지 모르는 병자 여기다 밑줄. 아마 병인은 이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호는 오늘 해를 넘길지 모른다.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병자에게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몹시 섭섭하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으나 어쨌든 한약 첩좀 급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 한약은 명호가 병인을 갖다가 설득하는 수단입니다. 그쵸? 그래요. 한약 첩좀 급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쭉 몇 줄 긋고요. 내 감정, 섭섭하고 미안한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예정대로 이미 예정하고 있었네요. 퇴원을 예정대로 퇴원을 어서 시켜야 하겠는데 또 딴소리가 나올까 봐 어린아이 달래려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퇴원은 무슨 퇴원? 약이라도 지어 가지고 나가야지. 이대로 나갔다간 당장 숨이 막혀 죽어. 남의 고통은 조금도 몰라주고 성한 사람들이 저의 대중만 치고 저의 형편 좋을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 화가 나서 역정을 와락 내보았으나 숨결이 또 다시 데어지며 말은 입속에서 얼음하여져 버렸다. 병자는 성한 사람들의 자기에게 대한 동정과 성의가 부족하다는 늘 불만으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동정이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나 한편에 있어서는 비굴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육체의 고통이 극도에 오를수록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구는 것만 같고 자기를 돌려대고 민주를 대는 것입니다. 몹시 귀찮아하는 듯 싶어 고가운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부분은 뭔가요? 병인의 심리를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인의 심리를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죠. 자, 퇴원 놀래는 것입니다. 퇴원에 대한 논의는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이제는 아마 길게 끌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병인이 쉽게 낫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길게 끌리라는 여기다 밑줄 긋고요. 병인이 쉽게 낫지 않으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벌써부터 나온 문제인데 병자의 반대로 미루미루 하여 오던 것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병자는 또 누군가요? 병인이죠. 어제 한약을 먹겠다는 말 끝에 거기 따라 명호가 부쩍 우겨서 당자도 찬성을 하게 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한약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한약을 누가 먹겠다고요? 병인이 먹겠다고. 거기 따라 그렇습니다. 명호가 그렇게 해드리지요. 명호가 부쩍 우겨서 그렇습니다. 한약은 병인을 설득하는 수단이죠. 그렇죠? 당자도 여기 당자 누굽니까? 병인이죠. 당사자도 찬성을 하게 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찬성인가요? 퇴원 결정이죠. 정신이 말짱할 때는 옆의 사람이 송구스러울 만치 입원료가 덕겁덕겁 많아지는 걱정도 하고 죽은 뒤에 장비 마련까지 하던 사람이 병세가 차차 침중하여지고
육체적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복받쳐 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병원에만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병세가 이중해지고 자, 그 다음에 병인이 병원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뭐냐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 대해 집착을 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누웠댔자 별 수가 없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다만 하나 주사를 못 잊어서 그러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주사. 자, 어떤 역할을 한가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이죠. 하마터면 내일로 인사불성에 빠질 뻔한 것을 백지장 한겹 시간에 요행이 붙들어서 한약으로 머리의 피를 내려앉게 하여는 놓았었지만 한 달 전에 입원할 때 200 얼마라는 혈압을 5-60g씩 2번이나 쥐어짜듯이 하여 피를 빼고 무슨 주사인지 미국치를 비밀 가격으로 사들여다가 연거푸 놓고 한 덕에 간신히 부지를 하여 온 머릿속이요. 심장이다. 거기다가 신장염이 곁들여서 그렇습니다. 부증이 들쭉날쭉하다가 어쩐동하여 부기가 내리고 구미가 붓기 시작을 하여 한동안 숨이 걷습니다. 근심 숫자 눈썹 밑자. 자, 어쨌거나 근심에 찌푸린 얼굴을 이야기하겠죠. 수미를 폈던 것이나 지금 와서는 완전히 마취제와 강심제의 농락으로 꺼져가는 등잔의 심을 긋습니다. 도두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뒷장입니다. 좀 기네요. 자, 신체를 모셔 드린 방에는 그렇습니다. 중량하고요. 신체를 모셔 드린 방에는 불을 떼어 놓았으라 그렇습니다. 자, 신체를 모셔 드린 방, 우리는 그 빈소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주변 사람들은 병인의 죽음을 예상하고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 세간을 말끔히 치우고 병풍만 한 채 남겨 있었다. 병원에서 떠나기 전에 벌써 빈소방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팔상 전의 과수댁은 옆방에서 불이 나게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팔상 전에 과수댁은 자, 명호가 오늘 반나절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온 약봉지가 먼저 방바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병인이 이틀을 두고 성화를 대며 졸라서 먹으려던 것이었다. 과수댁은 컵속에 넣은 물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로 가지고 가더니 신체의 주위를 말끔히 뿌렸다고 했습니다. 쇠를 붙이고 받아둔 성수였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과수댁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따 뒤에 내용 보면 알겠지만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뭐냐? 교회 사람이 시키는 대로 죽을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치깨 긋습니다. 먼 발치란 말을 갖다 쓰게 되죠. 발이 있는 쪽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를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제사는 일체 모두 폐하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과수댁은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 하고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 여기다 밑줄,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신체의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여기다 밑줄하고요 화살표입니다. 초상집에서는 우선 3일장이냐 5일장이냐 하는 의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화장을 하라신 유언도 계셨으니 화장으로 모시면야 3일장도 넉넉할 겁니다. 명호는 첫째 장비를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명호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첫째 장비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 여기다 밑줄. 여기서 장비는 뭡니까? 경제적, 사정이죠. 결국 명호는 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가지고 화장을 통해서 최대한 장례식을 빨리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되신가요? 자, 명호는 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자, 화장을 통해 최대한 장례식을 빨리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 우리 형세의 3일정에 있지만은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다는데요. 여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나이가 없다. 혹은 이 과숙댁도 뒤 미쳐 들어갈 테고 보니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럴지도 모르나 돌아간 니도 아직 먼 앞일이거니 하고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을 입 밖에 냈을는지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역시 선산에 묻히고 싶어 했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일이었다고 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명호와 가수댁이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장은 공통입니다. 명호는 화장을 주장하고 있고 과수댁은 화장을 반대하고 있죠. 자, 나 죽은 뒤에는 수의를 무슨 감으로 하여 달랐느니 관 속에는 이것저것 넣어 달라더니 하는 유언도 하거든 자기 묻힐 자리를 초점까지 해놓고서 거기에 못 묻힐까 봐 애를 쓰며 세상에 떠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도 몰랐다고 씁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자, 가족들의 어떤 생각 부분을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병인이 화장보다는 매장을 더 원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고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이 문제로군 것입니다. 산역 것입니다. 산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에 자 산일이 그러면서 호상 차지의 걱정이었다고 씁니다. 자, 호상 차지의 것입니다. 누굴 이야기하는가요? 이 장례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요,
연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니 자동차 쌍만 해도 2대에 4만 원은 예산을 채야 할 걸. 자, 결국 뭐냐면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부분도 경제적 사정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도 형태는 뭐냐면 매장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게 되면 뒷부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홍대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5, 6천 원에 넉군할 것인데 없는 돈에 차싸기 4만 원이 예산이라니 엄청나다 말 눈치였다 그렇습니다. 이해했죠?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젊은 축들은 저희끼리 이런 소리를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이 옳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하룻밤 하룻낮을 안팎에서 복작되고 들볶아져서 제 시간에 성복제도 지냈다 그렇습니다. 자, 성복제가 뭔가요? 성복제가 뭔가요? 옷복자죠.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을 때 차리는 제사를 성복제 그러게 됩니다. 성복제요. 성복제 지내고 나니까 알아 누웠다던 명호 재종형이 지팡이 짚고 지척지척 조상을 왔다. 문상을 왔다.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하고 관을 붙들고 상제들보다도 더 설게 울고 나더니 염주를 꺼내들고 염부를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불교 방식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한 식경이나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긋습니다. 지루하도록 염부를 끝마치고는 긋습니다. 염부를 끝마치고는 이 늙은이는 품에서 훔쳐훔쳐 뒤적뒤적 더듬어 백지에 기름이 싼 봉지를 꺼내서 관상명정을 쳐들고 긋습니다. 자, 관상명정이 뭔가요? 죽은 사람의 관직이라든가 성씨 따위를 적은 깃발을 이야기할 겁니다. 깃발이요. 관상명정을 쳐들고 관이에 끼워 놓는 것은 손수 베낀 경문인지 한 모양이었다. 장지에 나가서도 하관할 때 패백과 함께 이 종이봉지도 행대 밑에 넣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성수에 말끔히 씻긴 혼백이 또다시 불타의 대자대비한 공덕에 안겨 안오니 잠들지 모르나 그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제각기의 소임이나 것입니다. 향기를 기울인데 만족을 느낄 것이었다 것입니다. 자, 여기 거기 성수에 여기서부터 전체 쭉 몇 줄입니다. 서술자의 평이죠. 자, 서술자 평분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요? 진심으로 죽을 사람을 애도하기보다는 것입니다. 애도하기보다는 죽을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이해서 다들 행동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전체 여기까지인데요.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인물에는 병인이나 명호나 과수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삶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명호는 병인의 동생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경제적인 사정을 내세우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요, 과수댁이요. 자, 과수댁은 명호가 경제적인 면을 따져 화장을 주장하는데 죽은 자의 생각을 고려하여 매장을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천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당사자와 병인, 병자와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전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작품에 보게 되면 편집자, 논평 같은 서술자의 평 부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작품을 보게 되면 한약이라든가 주사 이런 소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소재의 의미들이 한약은 명호가 병인을 설득하는 수단 이런 형태로 보면 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주제는 죽음을 앞둔 인간의 삶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이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되면은 다시금 공부하실 때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분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호와 과수댁의 어떤 생각의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신가요? 자, 조금만 좀 참으시고요. 저는 여러분 뵙는데 내일 뵙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좀 같이 참아가면서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